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28개향 트럼프 계획이라는 종전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 측에 27일까지 수용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속도가 붙은 배경 또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밀어붙이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쪽이군요.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8개향 트럼프 계획이라는 건 지난 19일 날 미국 엑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갑자기 알려졌습니다. 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돈바스 전역을 넘겨주고 군 병력도 감축하면은 대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28개항으로 돼서 28개항 트럼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도가 된 날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 장관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대표로 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도착해 갖고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육군부는 행정부를 대신해서 사실 확인 임무를 갖고 종전 노력을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단에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 유럽 지역의 미국 최고 사령관인 크리스 도너휴 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인들이 평화 협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가거든 혹은 협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군인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 막바지가 아니냐 벌써 이렇게 추측이 나왔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한 관리가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이미 현 전선을 따라 전투를 동결하고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는 20일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스티브 위코프 미국 특사 그리고 젤렌스키 이 협상을 중재하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교장관이 3자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 연기됐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젤렌스키는 애초에 이 28개항을 만드는데 자신의 특사인 루스템 우메로프를 보내가지고 루스템 우메로프는 국가안보방위위원장입니다. 보내서 28개항 작성해서 의견도 주고 많은 양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뒤로 약간 일단 뺀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 대응도 신속하게 나왔죠. 신속하고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네. 젤렌스키는 어쨌든 20일 날 자기가 댄 드리스쿨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형식을 취한 뒤 그 다음 날 21일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 존엄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항을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기호를 보내거나 이런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가해진 압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 등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겠다.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불만이나 협상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도 이날 폭스 라디오 회견에서 마감일은 많은데 일이 잘 되면 마감일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목요일은 이번 주 27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적절하다 말했습니다. 27일은 추수감사일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명절이죠. 가족들이 우리 집으로 주면 추석 같은 건데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내놔서 이제 여론을 좀 좋게 해달라.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가 자신의 종전을 좋아해야만 할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싸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뭔가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27일이 기한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최종 시한은 아니다. 그래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해서 결국 제네바에서 23일 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나섰죠. 그래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미 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그래서 업데이트되고 다듬어진 평화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8개항을 조금 더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이미 다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종전안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뭐 러시아가 작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28개항은 지난 10월 말 마이애미에서 트럼프의 사이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트럼프의 부동산 업계 친구인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최대 국부 펀드인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나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원래 드미트리예프와 그의 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제재 해제를 해주고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 나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특사 앞서 말했던 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 방위위원장이 와갖고서 네. 지난주 초에 마이애미에서 이코프 특사와 만나서 28개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 쪽이 이제 이걸 흘리고서 이제 언론에 나온 급진전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등 유럽은 물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런 걸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28개 항목은 러시아의 제안이면 미국의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마이크 라운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안이 푸틴 주장을 받아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번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푸틴과 트럼프의 두 양쪽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양쪽의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영토와 안전보장의 교환, 크게 보면 영토 안전보장의 교환입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고 군병력을 감축하고 그러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이 안전보장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미국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이걸 대해서 해주는데 꺼려왔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그걸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원하는 걸 하나를 갖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준 거죠. 네. 전문이 보도된 28개항은 크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나토 가입 문제, 군축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후 재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전후 영토 핵종 문제가 있고 또 포로 교환 등 전후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과 세 3자가 포괄적인 비침략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이를 갖다가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인근 국가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토는 추가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음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담고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가입하지 않음을 명문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병력과 관련해서는 60만 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최고급 접근을 받는다. 지금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가입은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나왔죠. 이제 나토는 가입 안 되고 군병력도 축소하고 대신에 안전보장 미국이 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대책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G8 주요 8개국에 복귀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재건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제재를 해제받는 거죠. 네. 특히 동결된 러시아 자산 1천억 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펀드, 재건 펀드에 투자를 한다. 됐어요. 러시아 자금으로. 지금 러시아 자금이 유럽에 동결돼 한 3천억 달러가 동결돼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 수익의 5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을 압박해서 직접 투자해라. 그리고 그 수익도 우리가 갖겠다.
갖다가 또 한 번 시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평화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트럼프와 푸틴의 이익이 상당히 맞아떨어진 거다 이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전후 영토 문제. 그렇죠.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한 대로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모든 영토는 네. 러시아로 넘겨주되 네. 헤르손과 자포리에서 현 전선을 기준으로 그냥 동결한다는 얘기죠. 네. 대신에 러시아는 다른 편입 영토를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저쪽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 약간 조그만 땅들이 서너 개가 부분이 있거든요. 수미 이런 지역은 우크라이나 포기한다.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바스 땅 받고 하르키우 땅 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철수하는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이기는 하지만은 비무장지대로 운영한다. 비무장지대 운영한다고 완충지대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 외 전후 처리 사안으로는 뭐 자포리자 원전 전략을 절반씩 나누고 종교와 언어에서 소수자 관용과 배려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러시아어를 공용해서 폐지시켜 버렸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지 않은 거고 나치 인형과 활동 금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치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독립을 주장한 측들이 그런 얘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의 전쟁 행위에 대한 모든 사면, 포로 교환, 특히 협정 서명 100일 뒤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거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전시를 이유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선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죠. 전쟁 끝나고 나면은. 네네. 뭐 앞서도 말했지만 트럼프와 푸틴의 최측근들이 양쪽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들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맞습니다. 또 유럽이 반대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라. 오히려 옛날 안보다 훨씬 더 반대하다는 것을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네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전황이 지금 불리합니다. 트럼프도 말했다시피 다가오는 겨울 늘어나는 사망자,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에 대한 반복되는 공격은 종전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지금 일하는 일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맞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최재 격전지에서 역전이자 요충지인 도네츠크의 포크로우스키는 지난 1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고 계속 러시아하고 조금 진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이제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함락은 사실은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이 도시가 함락되면은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뻥 뚫려버려 가지고 거의 이제 방어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서쪽으로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현재 젤렌스키가 전후 가장 전쟁 발발 가장 큰 부정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국영 에너지 회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15%까지 리베이트를 받아서 1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네. 젤렌스키 측근이라는 티무르 민디치가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안 시절 설립했던 미디어 제작사의 공동 소유주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제 그 민디치가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 10일 압수수색 직전에 해외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도주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에너지 장관을 지낸 헤르만 갈루센코 법무장관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이 됐고 젤렌스키의 최측근이라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도 연루됐다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교놈이냐 동맹이냐 뭐 갈림길에 있었다 이런 동영상을 올릴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분별을 되찾자. 다툼을 그만두자. 정치 게임을 중단하자라고 고소했는데 자기에 대한 좀 미안을 그만두고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정조 협상 해보자 이 얘기죠. 이것 때문에 자기 부패 스캔들이 좀 여론이
옮겨졌습니다. 못 치게.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노리고서 지금 오케이 확 던지고 지금이 그 시기구나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미국 중에서 뭐 종전안이 최종 아니다, 더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네. 우크라이나 유럽 쪽에서 수정안을 또 네네. 내는 근데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도 28개 항으로 된 수정안을 미국 쪽에다 전달했습니다. 네. 미국의 28개 항목을 조금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또 자기 거를 새로 넣었죠.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60만 명을 하자는데 유럽은 80만 명을 하자고 하고 있고 미국은 나토의 추가 확장은 없다고 명시했는데 유럽은 이 문구를 다 삭제해버리고서 대신 다른 사건을 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나토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달려 있는데 현재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는 가입 못한다는 얘기죠. 나토는 평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지휘하에 병력을 영구 주둔시키지 않는다. 한번 이 정도의 타협책을 좀 제시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지를 좀 남겨두려고 한 거죠. 그 영토 협상은 현재의 전선, 즉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서 해야 된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말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역을 다 달라는 거였고 또한은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나토 5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토 5조라는 것은 집단 방위 조약입니다. 즉 한 침략국이 침략을 받으면은 나토 회원국 전체가 침략받는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서 네. 그걸 하는 거죠. 이걸 똑같은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결 자금 1,000억 달러는 미국 자금에 넣자는 거 없애버리고 미국 이익을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바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종전 협상 잘 될까요 이번에는?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고 네. 이번에는 젤렌스키의 태도로 보아서 뭔가 좀 될 것 같은 얘기가 좀 인상이 있습니다. 일단 네. 트럼프가 24일 날 소셜 미디어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올렸고 네. 백악관 쪽도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일단 28개 항은 19개 항으로 일단 축소됐다고 합니다. 네. 양쪽의 과정에서. 네. 그리고 영토 문제, 나토 문제 등은 일단 정상한테 남겨둔다. 이렇게 이제 정상의 결정으로 남겨둔다. 이거 대통령들의 결정을 이렇게 네, 했습니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